자, 10월 모의고사 오늘은 고생하셨고 그 시험이 마냥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치? 좀 어려운 편이었고요. 보통 10월 모의고사는 그 자살방지 모의고사라고 해서 좀 쉽게 나오는 편이 있는데 그것도 옛날인가? 작년 10월도 어렵고 올해 10월도 어렵고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계산량도 좀 많았고 정수 조건 요구하는 문제도 좀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22번이 수열로 나왔더라고. 나 이 문제 좀 그만 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그랬고요. 계산량이 좀 많았어. 그지? 그리고 15번 문제가 생각보다 애들이 생각 못할 만한 킬러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일단 공통역부터 한번 해설 들어봅시다. 잘본 사람들은 그래, 잘 보느라 고생했고, 사실 수미잡이라서 잘 봤든 못 봤든 수능 기반 잡이라서 수능 한 달 남았는데 잘 보는 걸로 해봅시다. 파이팅. 9번 한번 보죠. 안 해도 되지, 그지? 9번은 그냥 속도 똑같다, 미분에서 똑같다, 그래서 t가 2다 이거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10번 한번 볼까요? 얘가 오직 한 점, 2코가 여기서 만난다 하면 뭐 그래프 그려서 얘가 x축과 접합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라서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11번에서 조금 당황한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당황했거든. 얘는 일단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형 2번이라서 양면을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보려고 했더니 뭐 쓸데없어, 그지? 그래서 양면을 미분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fx 이퀄이 아니라 더하기 x 플러스 3의 f 프라임 x 이놈이 이제 4fx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하나 넘겨주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f 2의 값을 구하라라고 해서 2를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f 프라임을 구해야 돼. 대체 뭐 어쩌라는 거지 싶은데 이제 보면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2차 함수다. 차수를 그래도 줬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고차의 개수를 그래도 구할 수는 있지 않을까? 대충 얘를 ax 제곱이라고 놓으면 여기가 2ax가 최고차의 개수잖아. 그래서 최고차에서 비교하면 되겠다 싶어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진짜로 f2를 구하려면 나머지 항도 구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등식의 개수 비교법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싹 다 풀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귀찮지만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놓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싹 풀어주면 a, b, c가 항등식으로 풀리는 그런 구조라서 계산량이 좀 많았어요. 11번 치고, 그죠? 이제 뭐 계산이 복잡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여기도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 12번. 일단 요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얘가 어떻게 되냐? an이라는 놈이 여기는 이제 3분의 4n 또는 이제 an이라는 놈이 마이너스 2n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시그마를 30까지 더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상황에서 당연하게 뭐 얘네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거 아니면 이거다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싹 다 이거면 최소고 싹 다 이거면 최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모두 다이 정수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정수가 안 되니까 얘는 모두 다 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래도 다행인 건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싹 다 얘면은 사실 싹 다 음수니까 게다가 정수니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점점점 해서 이제 마이너스 60까지 이제 다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최대값이 문제야. 최대값은 어때?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인 상황에서 얘가 정수이려면 사실 n이 3의 배수가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최대값이긴 하지만 1을 2일 때는 얘를 집어넣고 3일 때는 어때? 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더하기 4로 바뀐다. 색깔 좀 다르게 칠해볼까? 여기 세 번째 부분만 좀 달라져.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때?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이긴 한데 그 다음에는 6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 6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8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내가 쭉쭉 계산을 해서 30을 집어넣었을 때도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 플러스
플러스 30 집어넣으면 40. 근데 그러면 이거를 계속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 보일 수는 있어. 그치? 뭐 규칙성을 찾기가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라지에서 스몰을 빼야 되는 거라는 거야. 얘는 그냥 날라가. 얘도 날라가고. 그러니까 얘네들만 봐주면 된다. 그리고 얘도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고 얘도 그냥 봐주면 되고 얘도 이렇게 봐주면 돼. 근데 그 차이가 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사실 3분의 4n에다가 n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n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라고.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몇이겠어? 3분의 8? 에? 뭔 소리야? 3분의 10n이 되겠죠. 근데 거기 있는 n에다 몇을 집어넣어줘? 3부터 3의 배수를 싹 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가 n이 30일 때잖아.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돼. 근데 얘는 3으로 다 나누어지지. 그러니까 10으로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점점점 10 해주면 되니까 답이 550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빨랐을 것 같아요. 그치? 요거는 뭐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기는 한데 조금 어색했을 만한 게 뭐냐면 이 길이 조건. 근데 길이 조건도 사실 요즘에는 되게 많이 나와서 볼만은 해. 기울기가 2야. 기울기가 2라는 건 1대 2대 루트 5. 요거 쓰자는 건데 여기 길이가 5루트 5래. 그럼 나머지 애들도 5배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5,10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로 둘러싸인 공간 넓이에서 A차 B를 구해라 뭐 이런 거네. 그러면 fx에서 지금 준 조건이 뭐밖에 없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거밖에 안 줬어. 그치? 근데 그럼 fx를 내가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뭐 이렇게 놓은 상황에서 얘는 비슈 몇 개? 한 개잖아. 근데 얘가 5,10을 지난다를 여기다가 다 대입해주면 A의 값을 구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계산해보면 뭐가 뜨냐면 A가 3이 떠. 그래서 X마 3, X마 4 이렇게 된다는 거지. 괜찮지? 근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내가 결국 A와 B의 넓이의 차를 구할 때 생각해보면 얘를 이렇게 찢는다는 내가 적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빼기 여기는 그래도 적분으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해주면 되죠. 근데 문제는 얘야. 얘를 어떻게 구하죠? 그러니까 사실 얘도 적분을 하려면 결국 얘 x값이 몇인지를 알아야 돼. 그걸 어떻게 구해? 얘는 y는 2x와의 또 다른 교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 연립해서 x의 값 구해주면 여기가 2,4가 나온다라는 사실도 너가 구할 수 있을 거야. 뭐 여기까지 계산하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2,4니까 여기 넓이는 지금 4가 돼. 그러면 내가 정말 다 구하고 싶은 A 빼기 B라는 놈의 넓이는 저 삼각형의 넓이 4에다가 어떻게 계산해주면 된다? 2부터 4까지 x-3, x-4 dx 이걸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됐죠? 계산이 좀 이제 손차라서 복잡해서 그냥 뭐 계산 때리면 되는데 조금 팁을 주자면 얘는 그거 쓰기가 좀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대칭적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한번 분리해 볼게요. x-2, x-3, x-4 하고 2에 x-3, x-4 이렇게 분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 한 건지 알겠니? x를 x 플러스 2와 2로 분리해. 근데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냐면 애초에 적분 구간이 2부터 4까지잖아. 근데 요 3참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2, 3, 4란 말이야. 여기가 변곡점이야. 그럼 여기 넓이가 똑같아. 그럼 얘 2부터 4까지 접근하면 얘 없어져. 그러니까 얘 차수를 2차로 좀 낮춰서 계산을 할 수 있다? 뭐 이거 정도. 근데 그래도 계산 복잡하면 매한가지. 그래서 그냥 피지컬로 얘 접근 때려도 되고 차수 낮춰서 접근해도 되고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4번) 봅시다. 14번
하면 돼. 요거 문제만 하면 돼. 그 지금까지 두 삼각형을 링크할 수 있는 소재는 대부분 길이였거든. 근데 여기서 각도에 대한 링크를 줬어. 이걸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BC의 길이가 6이래. 그런 상황에서 성분 AC를 4대 3으로 내분한다. 그럼 내가 여기를 4A, 여기를 뭐 3A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근데 비리 위의 정비가 여기 값과 여기 값이 똑같으면서 뭐래? 요 사인 값에 대한 문제는 니네가 아마 많이 풀어봐서 잘 알 거야. 그러니까 DAE 요놈 그리고 요놈의 사인 값이 1대 3이래. 근데 같은 삼각형 내에서 사인 값 같다는 건 사실 뭐 대변의 길이비를 줬다고 해도 무방하지. 근데 여기 문제에서 여기가 루트 5래. 근데 얘가 1대 3이면 여기 길이는 3분의 루트 5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치? 그러니까 사인 값의 대변의 길이비를 의미를 하니까. 그치?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 뭐였어? 뭐 어쩌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 내가 구해야 될 건 BCD의 외접원의 넓이야. 어쨌든 사인 법칙 써야 된다. 근데 내가 사실 이 삼각형을 잘 안다기보다 이 조그만한 삼각형을 잘 알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러면 이 조그만한 삼각형을 대체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 얘네 두 삼각형을 링크할 수 있는 소재는 뭐가 있지? 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각을 링크시켜줬어. 뭔 말이냐면 내가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는 뭐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면 요 각과 요 각도 사실 똑같잖아. 그러면 사인 값을 봤을 때 너네 사인 세타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똑같은 거 알고 있지? 그걸 이용하면은 자 봐, 얘의 사인 값과 얘의 사인 값이 1대 3이래. 그럼 마찬가지로 얘의 사인 값과 얘의 사인 값도 1대 3이라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여기 길이가 6이면 여기 길이는 2가 된다라는 소리야. 요거를 찾는 게 조금 아마 니네 입장에서 번거로웠을까? 힘들었을까? 3A가 있는 여기는 되죠. 3분의 8이 된다. 아,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AED라는 삼각형을 완벽히 잘 알고 있는 삼각형화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여기 길이가 루트 5, 여기가 3분의 루트 5고 여기 길이가 3분의 8이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뭐 여기 외접원의 넓이 구하려면 여기 구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치? 그럼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여기 구해주면 돼. 근데 계산이 너무 더럽잖아. 그치? 아마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었겠죠? 어차피 삼각형은 길이가 B가 똑같으면 다 닮은 거니까 여기를 삼각형으로 놓고 여기를 루트로 놓고 여기를 8로 놓은 다음에 코사인 법칙 썼으면 조금 더 간단했겠지? 그치? 해서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가 몇이 나오냐면 2루트 5분의 3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의 값이 2루트 5분의 루트 11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결국 내가 외접원의 넓이 구해주려면 사인 법칙 써서 계산해주면 된다. 뭐 이런 거야. 계산은 너네가 해보시고 아시겠지? 봅시다. 자, 나 이거 표현 보고 이거 씨발 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왜냐면 얘는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긴 한데 0을 집어넣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양면 미분이 안 돼. 얘가 미분이 안 돼. 그치? 그래서 내가 대체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가 아마 되게 고민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fx는 2차함수고 gx 이퀄 0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7부터 0까지다.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 되게 막막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갔어요. 어떻게 가냐면 fx의 그래프를 대충 이걸로 만들어봤어.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래 접할 수도 있어. 그리고 붕 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절대값의 의미가 있나? 그 생각 때문에. 어차피 문제로서의 가치를 지니려면 얘는 두근을 가지긴 해야 될 걸? 이라는 생각에 일단 이거 먼저 해줄 거야. 여기까지는 불만 없지, 그치? 그런데 지금 보면 얘는 앞에 있는 요식은 뭘 의미하냐면 절대값 씌운 놈을 적분하자. 얘를 적분하자. 괜찮지? 그리고
지금 얘는 뭐냐면 그대로 여기 알파, 여기 베타 나와 있는 놈을 그대로 적분한 다음에 그 적분한 놈을 뒤집자. 요 소리야. 근데 얘네 함수를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중에 내가 설명했던 게 여기 있어. 뭐냐면 여기 있는 0. 얘네는 뭐다? 적분 상수를 의미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뭐냐면 지금 얘를 가지고 내가 얘의 함수를 그려본다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 절대값을 적분한 값으로 내가 함수를 만들어 볼 때 지금 얘네는 싹 다 증가하는 놈이잖아. 내 생각엔 이거야. 봐봐.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 근데 얘 그래프를 적분해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 줄 알아? 0부터 알파까지 증가해. 근데 그러다가 얘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원래 이렇게 감소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요 넓이만큼 함수값이 감소해야 되는데 얘는 그만큼 증가하는 거야. 얘가 뒤집힌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다가 베타부터는 다시 원래 모습대로 이렇게 가요. 이런 함수가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쫓아오시지? 오케이?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x축, y축을 절대 그려줄 수가 없어. 왜? 아니 뭐 알고 있는 조건이 없는데. 근데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영어로 알 수 있어. 뭔 말이냐면 요 함수를 내가 여기다가 그려준 거잖아. 얘는 근데 0,0을 무조건 지나야 돼. 그 말은 뭐냐면 0,0이라는 건 x축과 y축의 교점이잖니. 그러면 얘는 x축과 y축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내가 0,0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훑으면서 찾아줘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얘도 0,0을 지날 거야. 그지? 그걸로 내가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끌고 왔냐면 여러 개형들을 다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본 거야. 어떻게 갔냐면 만약에 여기서 0,0이 자 봐봐. 이 3차함수에서 0,0이 여기 쓸 수도 있어.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뭐 몰라요. 그걸 다 한번 훑어보자는 거야. 근데 그러면 결국 내가 절대값을 씌울 거다 보니까 x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대체 3차함수 x축이 어디 쓸 수 있는가를 한번 다 생각을 해본 거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걸 내가 한번 다 생각해 본 거야. 근데 보면 얘는 그럼 어떤 상황이야? 0,0이 이쪽에 있는 상황이야. 그쵸?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건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더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내가 이 함수만 일단 보는 거야. 거기다가 이 함수를 그대로 한번 훑어볼게. 잘 봐봐. 지금 보면 0,0이 없다는 소리는 내가 얘에다가 절대값까지 씌우는 게 목적이지.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지금 요렇게 될 거야. 지금 이게 내가 요거 그린 거야. 요거. 그러니까 절대값 0부터 x까지 ft 이거 그린 거야.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얘 그리려고 하는 게 지금 뭐 그리는 거냐면 0부터 x까지 절대값 ft 그리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얘들아 지금 얘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까지 그려놨어. 그러면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 근데 두 함수가 완전히 똑같은 fx 가지고 만든 거다 보니까 여기에 0,0이 있으면 여기 0,0이 있으면 얘도 0,0이 이쪽에 있겠죠. 그럼 그 0,0을 따라서 한번 그려보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그려주겠어? 이렇게. 그래서 0,0을 지금 여기서 찍은 거야. 여기 이거랑 여기가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근데 그럼 얘는 똑같은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 이렇게 찍고 올라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대충 어떤 그림인지 이해했니? 나는 요 하얀색과 분홍색 그래프를 서로 더할 거야. 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 봐봐. 내가 원하는 건 얘네가 더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그 x의 값이 마이너스 7부터 0까지야. 둘이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부호가 반대여야 되잖아. 그러면서 흘러가는 양상도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럼 얘가 0이 되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랑 여기겠죠.
얘네가 완전히 똑같은 부분이 대칭됐으니까 둘이 더하면 0이다. 근데 이러면 마이너스 7부터 0까지가 말이 돼? 얘는 끝없이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니다. 이거 뭔 말인지 이해했어? 괜찮아? 그러면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어때? 얘는 케이스가 두 가지야. 왜 두 가지냐면 0,0이 여기 쓸 수도 있지만 여기 쓸 수도 있거든. 그치 않아? x축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0,0이 여기거나 여기거나 둘 중 하나잖아. 근데 내 생각은 얘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왜? 아까랑 똑같은 논리대로 얘 그림이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저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7부터 여기까지 또 안 된다. 이게 안 돼. 그럼 이것도 한번 보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그래프가 뒤집어지는 게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문제는 이거 같은 경우는 0,0이 지금 여기 있어. 0,0이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러면 그거 맞춰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 그림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내려와야 돼. 그러면서 계속 내려와야 돼. 어때? 얘는 둘이 부호가 완전히 뒤바뀌는 뭐야 반대인 지점이 어디야? 좀 이상하게 그렸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줘야 되지, 그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간다. 얘네는 부호가 완전히 정반대인 지점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다음은 어때? 얘는 내려가고 얘도 같이 내려가니까 둘이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얘는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인정하시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7부터 0까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오케이. 근데 그러면 얘라고 일단 생각해보고 나를 보자. 자, 봐. 양수 P에 대해서 gx가 80일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돼야 돼. 양수 쪽에 닫혀 있어야 돼. 자, 이거 잘 들어봐. gx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얀색 그래프와 분홍색 그래프를 더한 놈이야. 근데 지금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써놨다는 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7이고 여기는 x가 0인 순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더해서 합이 80일이 되도록 만족하는 놈은 이쪽보다 오른쪽에 나와야 되는데 얘네는 지금 같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하얀색 더하기 분홍색이 뭐야? 얘네 이 그래프의 2배가 돼. 근데 그 값이 정확히 80일을 찍는 순간은 범위로 나오겠어? 아니야. 한 점으로 나오겠지. 어떤 점? 여기가 뭐 콤마인지 모르겠지만 2분의 80일이 되는 딱 한 지점으로 찍힐 거 아니야. 얘는 범위로 못 나와. 그러니까 얘는 가족번을 만족할 수도 있지만 가족번이 안 맞아서 범위는 탈락이야. 존나 어렵지, 그치? 이렇게 가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된다. 요 그림은 어떻게 될까? 얘는 네 가지야. 그치? 이거 좀 크게 그릴게.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때는 영분마형이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어. 이걸 다 해봐. 어떻게 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사실 요거 안 해도 돼. 인정? 왜 안 해도 돼? 아까 했던 거 얘가 이렇게 갈 때 얘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여기랑 여기 안 닫힌다. 그렇지? 이 그림 안 해도 되지? 그럼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요 그림 어떠니? 지금 절대값 함수 그려보면은 얘가 뭐 이렇게 될 거야. 누가 더 꼴록 튀어나오는지는 몰라. 근데 대충 일단 이렇게 그릴게. 그럼 요 상황에서 이제 분홍색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얘는 여기가 0,0이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기 가운데 애매한 지점이 0,0이야.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요 지점 여기랑 똑같은 지점이지. 그러다가 얘가 올라와요. 좀만 더 위에 그릴까? 이렇게 됐다가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어떤 그림인지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러면 이때 내가 원하는 가족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얘네가 더해서 0이 되는 지점이 어딜까? 음수, 양수 이렇게 전환되는 지점 밖에 없지.
이 상황 이해되셨어?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오케이, 얘는 일단 가족과는 만족했어. 나족과는 어떻게 될까? 얘네가 합이 81이래. 그 합이 81이 되는 범위로 나와요. 어떻게 돼? 가능하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7이고 여기가 x가 0이 되는 지점이야. 그럼 0보다 오른쪽에 얘네 값의 합이 일정한 구간이 있어요. 합이 일정하다? 합이 일정하다라는 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얘는 지금 여기 상황에서 얘 위로 가고 있지. 얘 밑으로 가고 있지. 그럼 얘네는 같은 양상을 띄면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완전 여기서 대칭적인 상황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생각에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는 얘네가 일정한 값을 가질 것 같은데 근데 그게 81이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여기가 x가 몇이야? 4p고 여기가 x가 7p면 되는 거야. 그럼 얘네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 아니야. 81. 그럼 이 그림 되네. 다른 그림은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여기서 계산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뭐 다른 그림도 해봐야겠지. 일단 이 그림으로 조금 확정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이거 그림 다시 한 번만 좀 크게 그릴게. 다시 한 번 그려보면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지금 뒤집어 버리니까 얘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누가 위로 올라가는지 밑으로 내려가는지 몰라. 대충 그린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이 빨간색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가 여기랑 여기가 더해서 0이 되는 지점. 그래서 여기가 x는 마이너스 7이고 여기가 x가 0이 되는 지점. 그리고 여기와 여기도 지금 합이 일정한 거야. 맞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얘네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x가 4, 여기가 여기 내가 x는 7p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그럼 다시 원본으로 돌아와볼까? 요 함수는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일단 여기가 0,0이어야 돼. 인정? 내가 0,0이어야 돼. 그리고 이 극대가 되는 요 지점의 x값이 마이너스 7이어야 돼. 그치? 그리고 극소가 되는 지점이 뒤집혔으니까 극소가 되는 지점이 4p여야 되고요. 여기가 7p여야 되는 거야. 게다가 아직 안 써먹은 요 정확히 81이라는 놈은 그럼 어떻게 써먹으면 될까? 자 봐봐. 얘네와 얘네 합이 계속 81로 일정하다 그랬잖아. 그럼 얘네 두 개 평균이 어디냐? 여기 아니야? 여기가 y는 2분의 8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평균이? 그러면 얘는 뒤집어져서 2분의 81이 된 거니까 여기에 좌표가 나는 4p, 마이너스 2분의 81이다까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얻어낸 걸 토대로 fx의 식을 한번 잡아볼 거야. fx는 어떻게 되는지 최고 차이수 몰라요. 그러면서 복잡하네. 잠깐만. 이게 라지 fx잖아. 그지? 최고 차이수의 양수인 이차함수 fx라고 그랬으니까 fx는 그냥 이차함수로 볼게. 이차함수라는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여기가 4p고 알고 있네. x 플러스 7과 x 마이너스 4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그지? 근데 그러면 나는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보다 3차함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으니까 얘를 한번 적분해볼게. 적분해버리면 k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7 마이너스 4p x제곱 마이너스 28 px 이렇게 나오더라고.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나 0,0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c는 0이겠죠. 그러니까 불은 없지? 그지? 그럼 이 세 공간에서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야. k랑 p. 그러면 식을 어떻게든 두 개를 추가로 찾아주면 돼. 그 두 개의 추가 식이 뭐겠어? 얘가 7p, 0을 지난다.
그리고 4p, 마이너스 2분의 81을 지난다라는 거. 요거 두 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뭐 먼저 쓰는 게 낫겠어? 당연히 얘 먼저 쓰는 게 낫겠지. 왜? 얘가 7p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는 사실 k는 무시해주는 거예요. 그지? 해서 여기다가 7p를 집어넣어야 돼. 귀찮긴 해. 그지? 근데 7p를 넣으면 막 7p의 세제곱이면 어떻게 해? 야 어차피 x에다가 7p 집어넣을 건데 다 p 3개, p 2개, p 1개면 p 날려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2개 날릴 수 있어요. 왜? 여기 p 2개 있지. 여기도 p 2개 있다. 그럼 날리면 돼. 생각보다 계산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 알겠지? 해서 계산을 해보면 p가 뭐가 되냐면 2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k의 값을 여기다 대입해야 돼. 요건 계산 조금 더럽긴 하더라. 해서 k가 4분의 1. 그러면 결론적으로 fx라는 놈이 fx 구하는 건가? 이제 그 마이너스 10 구하는 건가? 얘가 4분의 1로 묶은 x 플러스 7에다가 x 마이너스 6이 되면서 f 마이너스 10이 뭐가 되더라?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서 12 됐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조금 빡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해설지는 내가 안 봐서 모르겠다. 해설은 어떻게 풀었을까? 아마 식으로 쫙 갔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이렇게 풀었습니다. 어려웠어. 15번은 킬러였어. 22번에 나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20번으로) 넘어가 보죠. 상수의 이해돼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 함수라고 되네. 일단 보자마자 감사합니다. 왜? 그래도 여기는 주었거든. 그지? 얘 그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빵꾸 뚫리고 마이너스 8이다. 요거 정도는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이제 얘가 문제인데 얘는 a의 값을 내가 모르겠어. 그지? 근데 하지만 뭘 알 수 있어? 그래도 y가 10일 때 정근선을 가지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된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내려오긴 해야겠죠. 왜? 여기에 등호가 붙어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빼놓지 않고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컴마 원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대충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10-4 곱하기 2의 ax 이렇게 나오고 정리를 해보면 오케이? 근데 이때 얘 y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 여기 있는 7보다 작아야 된다. 같아도 되니? 같아도 되죠. 왜? 얘가 같아버리면 정근선 때문에 7은 절대로 닿을 수 없었는데 얘가 7로 닿아버리면 최소값이 7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그래서 내가 뽑아줘야 되는 식이 뭐냐면 얘가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2의 a승이 뭐가 되냐면 2의 a승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일단 나와. 이게 대전제 조건이야. 알겠지? 그럼 그 상태에서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의 그래프 직선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죠. 그럼 저 직선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x 플러스 2의 a 승 y 더하기 t, 마이너스 t는 0. 이 직선 어떻게 생겼어? x 제곱편이 뭐야? t야. y 제곱편은 2의 a 승분의 t. 인정하니? 그러면 지금 t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의 a 승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얘 보면 어찌됐든 무조건 기울기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치수니까. 근데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얘가 여기로 왔다 갔다 거릴 텐데 이 중에서 GT를 2, 그러니까 교점이 2개를 만족시키는 t의 최소값 T라는 놈을
상황에서 맞지? 얘가 어디쯤까지 작아질 수 있느니라고 물어본다면 어디겠어? 이쪽이겠죠.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요 직선이 만나는 최소값이 t의 최소값. 그러니까 여기 t의 뭐 x 절편이 있겠죠? t, 0 이렇게 있겠지. 여기 있는 t의 최소값이 뭐랑 똑같아? 함수 fx의 최소값과 똑같아요. fx의 최소값이 뭐냐?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사실 t, 0이 아니라 뭐야? 10-4 곱하기 2의 a승, 0이나 여기 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나는 요 두 개의 점을 좀 연관을 지어야 하는데 얘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2a승분의 1이라. 그러면 얘와 얘 기울기 좀 잡아줄게요. 어떻게 돼? x좌표 여기서 여기 뺄게 12-4 곱하기 2의 a승분의 y좌표 차이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4 곱하기 2의 a승. 이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의 a승분의 1이 된다. 그렇지? 요거 한번 이용해보자. 내가 2의 a승을 한번 뭐 k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 k 있나? 없죠? k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위로 올릴게요. 마이너스 10k 더하기 4k 제곱 이꼴 마이너스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4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정리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14k 더하기 12는 0 2로 나눌게요. 2k 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6은 0 그럼 k 값으로 가능한 건 2, 1 3, 2 그지? 3, 2 k는 2분의 3 혹은 2 이렇게 돼. 둘 다 되나? 둘 다? 되죠. 왜? 내가 k라고 본 얘는 뭔데?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둘 다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2의 a승의 값의 곱을 구해라. 답은 3. 그지요? 넘어가서 21번 봅시다. 최고차의 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지금 요거 문제 풀 때 로피탈 쓴 친구들이 아마 승자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로피탈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으니까 나는 해설을 할 때 로피탈을 안 쓰고 최대한 한번 해볼게. 알겠지? 얘를 만족시키는 슈스케가 t랑 마이너스 t분이다. 어떻게 할까? 지금 보면 얘네가 둘 다 분모가 0가 근데 같다라는 소리는 애초에 수렴한다는 소리니까 얘도 0과 얘도 0과 그럼 내가 뽑아줄 수 있는 거 앞에 건 어때? 2k 제곱의 fk라는 놈이 fk의 제곱이랑 똑같아. 그래야 0분의 0이 되니까. 근데 그럼 내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식 뭐야? fk가 0이어도 되거든. 혹은 fk가 이거 0이 아니라고 해서 날리면은 2k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있죠? 오케이. 근데 그러면 둘 중에 뭘까? 일단 어차피 여기다가 k를 집어넣었자 얻어낼 수 있는 건 없어서 이거 가지고 봐야 되는데 fk가 0일까 2k 제곱일까? 뭐 함수 fx의 최소값이 17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떤 k를 집어넣었을 때 이거 0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최소값이 17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얘가 받아들이지 않아. 괜찮지? 근데 그러면 fk가 2k 제곱이라면 내가 얘네들의 극한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 자, 로피탈 쓰셔도 돼. 근데 로피탈 안 쓰고 푸는 것도 니네가 그래도 시험 끝나고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거 한번 연습 좀 해보셔야 돼. 알겠지? 자, 어떻게 할지 한번 볼게. 리미트 x가 k로 갈 때 x-k분의 얘가 지금 2x 제곱 fx인데 내 입장에서 fk가 2k 제곱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뒤에가 마이너스 4k 내제곱이거든. 그치? 이걸 어떻게 써먹지? 너무 어렵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내가 드는 생각은 요거예요. 어차피 얘가 fk의 제곱으로 지금 계산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찢어보면 되지 않을까?
F니까 x-k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인수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 그러면 원래 어떤 2k제곱 fx를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에 4k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x가 k로 갈 때 여기서 범위를 하나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이 x 플러스 k에다가 fx 그래서 나눠준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지금 2k 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묶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k분의 fx 마이너스 2k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들아 2k 제곱이 뭐라고? fk라고. 이거 fk 제곱. 그러면 지금 얘는 어차피 수렴값이야. k 이제 대입할 수 있어. k 대입하면 어떻게 돼? 4k의 fk 그리고 뒤에 있는 요 놈은 뭐야? f 프라임 k가 되겠죠. 얘가 이렇게 정리가 돼. 되니?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것도 해주면 오른쪽 거는 그래도 니네 정석적인 풀이를 할 수 있잖아. 어떻게? x-k의 fx 플러스 fk fx 마이너스 f 소신발언 하면 나도 로피탈 어려웠어 얘들아. 근데 뭐 어떻게 해. 그래도 해설방 찍을 때 로피탈을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면 얘가 뭐야? f 프라임 k죠? 그 다음에 얘는 최단값이니까 k 집어넣으면 4k 제곱 되는 거야. fk가 2k 제곱이야. 그지? 곱하기 f 프라임 k다. 이런 식으로 봐줄 수 있대. 그럼 내가 봐야 되는 건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된대. 그지? 그럼 여기는 또 일로 넘겨요. 그럼 내가 얻을 수 있는 식은 2k 제곱 f 프라임 k가 뭐가 된다? 4k의 fk가 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얘를 만족하는 그 k의 값을 보니까 그거에 t랑 마이너스 t뿐이다. 이제 요거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 일단 내 생각에 t가 어차피 1보다 크니까 이걸 만족하는 k가 0일 리는 없어. 그치? 그래서 0을 날려줄게요. 근데 fk가 뭐라 그랬어? 2k 제곱이라고 그랬어. 그럼 k 하나 더 날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남는 건 뭐야? f 프라임 k가 뭐다? 4k. 요거 남는 거.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그런 상황에서 fx의 최소값이 17가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는데 아직도 안 써먹은 조건이 있다고 하면 요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와 얘를 만족하는 놈의 k의 값이 부호가 서로 반대고 절대값은 같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시험을 어떻게 써봤냐면 근데 뭔가 생겨보는 게 되게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건 조금 너네 입장에서 생각하기 실전에서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 내 생각은 이거였어. 어떤 y는 fx-2x 제곱 이라는 놈의 식이 있다면 얘 미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냐면 fk가 2k 제곱이고 f'k가 4k라면 얘는 fx equal 2x 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돼? f'x가 4x가 되잖아. 그러니까 둘이 생겨보는 게 굉장히 비슷하잖아. 그래서 내가 든 생각이 뭐냐면 요놈이 그러니까 얘의 해가 t랑 마이너스 t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냐면 얘를 넘기게 되면 결국 fk-2k 제곱이 뭐야? 0이야. 그리고 미분한 놈도 0이야. 너네 입장에서 어떤 함수가 함수값을 집어넣는데 0이고 미분해도 0이야. 그렇다는 건 접한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그 접하는 점이 두 개라. 몇 차함수에서? 4차함수에서. 그러니까 얘는 중문 두 개를 가지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 사고의 흐름 이해가 돼? 괜찮아? 그래서
나는 fx를 뭐라고 보냐면 x-t의 제곱 x 플러스 t의 제곱 더하기 2x 제곱이라고 놓은 거야. 아직 안 써본 거 뭐 있어? 최소값이 17이다. 이거 안 써본 거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 17이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분해야죠. 그치? 근데 미분을 하려면 일단 얘 저거 뭐야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조금 더 낫기는 나을 거야. 근데 전개하면 뭐 2차씩 나와요. 그래서 f 프라임 x가 4x에 x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요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되는 수만은 극소일 테니까 요거 가지고 내가 한번 식을 풀어보려고 보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야? x가 0일 리는 없죠? 그치? x제곱이 t제곱 마이너스 1일 때 t의 소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왜 x가 0일 리가 없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 지금 무함수잖아. 얘도 무함수. 그러니까 얘네들도 결국 무함수 아닐까? 대칭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칭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4차함수 그랬을 때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가 0일 때가 극대죠. 그러니까 최소일 때는 여기일 거야. 그래서 얘일 때 최소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니 x제곱에다가 t제곱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요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보단 합쳐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t제곱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바라봐서 여기다 대입하면 조금 더 쉽거든.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얘가 1 여기다 대입하면 더하기 2의 t제곱 마이너스 이놈이 17이 나오는 그런 t의 제곱은 몇이냐? 라고 구해보는 그러니까 16이죠? 그리고 여기가 8이니까 t제곱이 몇일 때? 9일 때 t제곱은 9다 이렇게 구한 거야. 아 그러면 t가 3이겠구나. 아니면 마이너스 3, t는 3이겠는데 그러니까 fx는 뭐가 돼? 그러니까 9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더라. 16 빼기 9니까 7이죠. 49 더하기 32 그래서 답은 81. 이걸 이용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조금 많이 더러울 거라서 이거 이용해서 식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실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있다. A1은 3인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A3 곱하기 A가 0이다? 이건 뭔 말이지?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그러니까 A4가 0일 수도 있고 혹은 A5가 0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초항을 줬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정추적은 좀 해봐야겠지. 그치? 그래서 A1이라는 놈을 구해보니까 3 근데 A2는 뭐가 되지? A2는 이제 얘가 무조건 양수니까 밑으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K-7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야. 왜? 야, A2가 양수인지 무슨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A3이라는 놈을 케이스를 나누어서 계산을 해볼 건데 어떻게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어?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보면 되는 거니까 K가 7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그 순서 좀 맞추자. K가 7보다 작을 때와 K가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케이스를 좀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K가 7보다 작다는 건 얘가 음수가 돼서 위에 거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떻게 돼? 절대가 K-7에다가 몇 더하면 돼? 얘네다가 2 집어넣는 거죠? 2만 더해주면 돼. 2 더해주면 절대가 K-5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치? 얘는 어떻게 돼? 밑으로 가시면은 K-7 K-7 마이너스 10 더하기 K가 2K-17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하나만 더 하면 돼. 이제 A4 구하면 돼. 그치? A4는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어? 밑에서 집어넣어야죠. 어떻게? 절대값 K-5 이게 A4야 얘들아? K-5
마이너스 10 더하기 K 요거지. 근데 얘는 어때? 얘는 또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어떻게? 이번에 K가 7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는데 얘가 음수인 경우를 내가 찾아줘야 되잖아. 얘가 음수인 경우가 언제야? 2분의 17보다 작을 때겠지. 근데 얘는 K가 2분의 17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한번 잡아주면 될 것 같아. 그럼 그 경우에는 A사가 어떻게 되냐?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다 집어넣으면 절대값 2K-17에다가 3 더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4. 얘는 어떻지? 밑에다 집어넣으면 3K 마이너스 27? 그쵸? 자, 여기까지 구했어. 근데 나는 여기서 또 정수적해서 A5를 구하려고 하면 정신 나가버릴 것 같아. 왜? 일단 얘부터 존나 멋있어. 그래서 일단 어차피 내가 볼게 A4가 0 또는 A5가 0이라면 일단 A4가 0이 되는 부분부터 좀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오케이?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그런 K의 값들을 한번 다 잡아보자. 어때? 뭐 나오니? 얘가 0이 된다는 소리는 K-5랑 K-10이 똑같다는 소리인데 그치? 절대값이었을 때. 근데 얘는 절대값 그냥 바뀌면 곤란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K-5랑 10-K랑 똑같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럼 2K가 뭐가 되죠? 2K가 15가 돼서 K가 2분의 10이야. 근데 잘 봐. 나 요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K가 7보다 작다고 가져가는 문제 들었어. 얘 돼? 안 돼? 안 돼. 일단 얘는 걸러줘. 얘는 어떻게 되지? 야, 얘가 여기는 K는 무조건 뭐야? 7이지. 근데 범위 들어오네. 얘 괜찮아. 얘는 어때? K가 9여야 돼. 야, 9랑 얘랑 비교하면 들어오네. 얘도 된다. 오케이. 일단 난 두 개 찾은 거야. 어떤 경우? A4가 0이 되는 경우를 찾은 거야. 이해되시지? 근데 이제 A5가 0이 되는 경우를 찾으려고 얘를 한 번 더 정수적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A5가 0이 될 때 A4는 뭘까? 역추적을 딱 한 번만 진행해보는 거야. 뭔 말이냐면 얘들아 A5가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A4가 뭐 하는 경우니? 만약에 위의 경우로 왔다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방법이었어. 그치? 왜냐면 얘 마이너스 4에다가 4 더해주면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또 A4가 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밑에 경우로 올라가면 얘가 0이 됐으면 좋겠대. 얘들아 A4가 얘가 0이 됐으면 좋겠대. 뭐가 있어? K 마이너스? 아니지 10 마이너스? 요거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문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왜? 이미 나 A4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다 잡아줄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걸로 한번 볼게요. 지금 내가 여기서 구한 조건 중에서 K가 7이고 9다. K가 7이고 9다. 요거 써놓고 얘 좀 지울게요. 알겠지? 얘 좀 지울게요. 오케이. 이제 내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얘는 얘네만 스쳐준 거지. 봐봐.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4라면 오케이? 얘네가 마이너스 4라면 요거 먼저 해줘. 요거 어떻게 되냐? 절대값 K-5가 절대값이 아니죠. K 마이너스 K 6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K-5랑 6 마이너스 K랑 똑같을 수는 있지만 K-5랑 K-6랑 똑같을 수는 없지.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니? 2K가 11이니까 K는 2분의 11이 가능할 것 같아. 근데 K가 2분의 11 괜찮냐? 2분의 11? 괜찮은데?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K 값이 2분의 11이다. 하나 구하는 거야. K가 이 경우 2분의 11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요건 어때요? 야 절대값이 마이너스 4라고? 그럴 수 없겠지. 얘는 어때? K값이 3분의 23이 될
2분의 17이랑 3분의 23이랑 어때? 얘 7점 얼마, 얘는 8점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걸러주시면 됩니다. 되지? 그러면 결국 내가 여기서 얻은 K의 값 중에 하나는 K가 2분의 11이 되는 거 이거 하나도 얻은 거야. 괜찮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해주면 돼? 이번에 레이저가 10-K다. 요거 해주면 돼. 얘가 10-K, 얘가 10-K, 요게 10-K. 요거 해주면 돼. 또 천천히 해볼게. 얘는 어떻게 되죠? 절대값 K-5가 20-K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두 개가 나오겠네. K-5가 정말로 20-2K일 수도 있고 2K-20일 수도 있고 맞지? 이 경우에 3K가 25니까 K는 3분의 25. 범위 맞니? K가 7보다 작다? 안 맞죠? 얘는요? 얘랑 똑같다? K가 15. 어때? 얘도 안 맞지? 얘랑 안 되는 거야. 이건 어떻지? 이번에는 2K-14 정말로 10-K랑 똑같을 수도 있고 K-10이랑 똑같을 수도 있어. 이 경우는 3K가 24니까 K는 8 어때? 범위 들어오니? 얘 된다. 얘는 넘어가면은 K가 4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범위 안 맞죠? 그러니까 K는 8 괜찮네. 오케이. K는 8까지 추가해줬어. 그 다음에 밑에 값 부분은 안 치고 그냥 바로 넣자. 어때는 4K가 37이니까 K는 4분의 37. 어떻죠? 범위에 들어오니? 4분의 34, 4분의 37. 되네. K가 4분의 37까지 가능한 거야. 그러면 될 수 있는 5개의 K 값을 내가 다 구했고 이제 볼 수 있는 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뭐냐? 최대값 뭐야? 아니 최소값? 얘가 최대값은 몇이야?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4분의 59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4분의 59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답은 63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 자체가 쉬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교육청 기출 문제들의 특징은 수능 아니면 평가원을 결국 오마주하는 것에 대해 밖에 못 만들거든 사실 얘네들이. 아니면 많이 풀어와봤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정도. 근데 요번 문제들이 뭔가 이전 기출들이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게 잘 만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수능은 니네가 이전에 봤던 문제들이 안 나와. 새로운 문제들이 나와. 이런 거. 그러니까 22번 꺼지시고 뭐 예를 들어서 14번 같은 거 있잖아. 나 너무 잘 봤는데 14번. 아니면 막 15번 같은 건 조금 오바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잖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 적 없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를 니네가 감사히 느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니네가 그 위기 대처 능력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정말 쉬었다가 통하고 미적 해설을 좀 해보자.